자, 117회차 전산 세무 2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어진 상사의 사무관리 직원인 이태원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탭, 부양 가족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에 자료말을 이용하여 입력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4번은 누구냐면은, F2번 누르고, 이태원님입니다. 자, 볼까요? 자, 자료 1번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근무지 현황,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없고, 급여는 매달 말일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소득 명세에 자, 클릭합니다. 자, 종전근무지를 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칸이 좀 이제 좀 이렇게 한데 해상도 때문에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입력해 봅시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경기입니다. 자, 부가 되고요. 사업자 번호 넣어주면 됩니다. 자, 기간 오래 다녔네요. 자, 급여 4,950만원. 자, 여기에 상여가 있냐 없냐 했을 때 기본급 외에는 없다고 돼 있고요. 이제 밑에 4대 보험 넣어볼까요? 자, 건강보험료부터 넣어볼까요? 그럼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근무지 어진 상사는 이거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사항이니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급액 상세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총급액이 5,500 돼 있죠. 4,950만원, 5,500만원. 그래서 합치면 5,500. 그 다음에 현근무지 550만원, 종전근무지 495만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안 넣었거든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258만원, 지방소득세 258,000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끝.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끝났습니다. 입력은. 자, 그러면은, 자료 2, 가족 현황을 자 볼까요? 부양가족 자, 클릭합니다. 아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입력은 다 했어요. 일단은 가족부터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번에서는 본인은 당연히 이제 이태원이고 김진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요. 자,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 최명순 소득이 있는데 장애인인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되거든요. 자, 볼까요? 모친인 최명수 씨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의 3,600만원과 필요경비의 1,600만원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이 두 개 빼면은. 그렇죠. 2천만원이죠. 공제돼야 안 돼요? 공제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최명수는 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석 대학생, 이거는 소득으로 인한 부가, 그러니까 최명수는 소득으로 인한 부이기 때문에 의료비 외에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민석은 소득으로 인한 부가 아니고 나이로 인한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랑 그 다음에 교육비랑 기부금은 공제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되고, 이채영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부가 2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특히 나이로 인한 부하고 소득으로 인한 부는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대학교 등록금 아마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자료 3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표로 만들기 좀 귀찮았었나봐요. 자, 봅시다. 단,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입력 시
국세청 간소화에 입력을 하고 증빙 코드는 국세청장으로 입력할 것입니다. 자, 본인 이태원입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제한도 보고 소득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석하고 최명수는 이분 있죠. 이 두 분은 공제가 안 돼요. 보험료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친의 장애인 전용 보험료가 있는데 사실은 소득이 너무 물어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배우자 저축성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에요. 그냥 정기예금 결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서 낚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본인 것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에다가 본인 것만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얼마? 84만원. 자,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보험료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안 봐요. 그렇게 소득은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민석 있죠. 이민석은 나이로 인한 부예요. 그래서 나이로 인한 부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태원은 경영대학원 교육비, 이거는 본인만 되고요. 배우자 정규 야간 전문대학 교육비, 배우자 공제돼요. 배우자 공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우자 공제 됩니다. 직계 존속이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빼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들 대학교, 딸 고등학교 다 되죠. 교복 구입 비용은 300만원 한도예요. 근데 이미 한도는 초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복 구입 비용 50만원 한도구나. 네, 죄송해요. 300만원 한도 될수 봤지. 네, 그 다음 체험학습비는 30만원 한도예요. 잘못 얘기했구나 내가. 그래서 한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근데 한도만큼 안 넣어주면은 차라리 그냥 300만원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 세 가지 합치면 다 얼마예요? 280만원이에요. 300만원 안 돼요. 그래서 이래 넣어도 되고. 그 다음 의료비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이치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고, 치료비, 모친 입력되고, 시력 보정용 안경 50만원까지 되고,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비 한번 넣어봅시다. 본인 거 교육비 넣어볼까요? 자, 교육비 얼마예요? 대학원 800만원. 본인만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김진실이 얼마예요? 700만원. 더 비싸다.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대학생으로 봐야 돼요.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아들 이민석. 잠시만. 이민석 대학 교육비 700만원이라고? 아우씨 겁나 비싸네. 자, 3번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600만원인데 대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채영 딸 고등학교랑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 30만원, 교복구입비 50만원, 합치면 80만원. 그래서 280만원 넣어줍니다. 2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야 등골 빠지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 넣어줘요. 의료비는 이제 세 분 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모친 아까 최명수 국세청장 금액 넣어주면 돼요. 500만원. 근데 실손 있네요. 실손까지 같이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들 이민석이죠. 자, 이거는 국세청장 30만원 넣어주면 돼요. 자, 30만원 넣어주면 돼요. 자, 안경 한동 50이죠. 그 다음 배우자는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밑에 거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만 대용이 되어 있고요. 연말영상 입력에 보시면은 여기서 실수를 좀 하시는데 의외로 여기 빨간색 돼 있잖아요. 이거는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점할 때는 이 입력 과정을 안 봐요, 잘. 그렇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연말영상 입력을 보고 이제 채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자 클릭합니다. 이것까지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공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무 2급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 것 같고요. 열심히 하면 뭐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내가 기출에서만 풀었던 문제들을 맞추는 문제가 아닌 틀린 문제 위주로만 출제된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기출에서 이 문제가 안 나올까? 나와요. 왜냐? 한국 세무사의 분들은 시험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하고요. 시험 문제 내긴 하는데 잘 안 내려고 하고 약간 많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 좀 출제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반은 쉽게 내고 반은 좀 어렵게 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내지만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마 헷갈리거나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출제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멘붕이 오면은 시험 칠 때 여러분들 계속 멘붕 와가지고 시험 합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 다 틀렸다고 해서 90점 정도는 최대한 받을 수는 있어요. 70점 합격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걸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맞추면 돼요. 다 맞추면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은 그냥 에이씨 그냥 틀리자 이런 마인드로 해서 조금 이제 쉽게 생각을 해가 시험에 좀 긴장을 좀 덜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24년도 한 해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2025년도 시작을 해서 세무 2급까지 꼭 합격하시고 꼭 취업도 준비를 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회계에 기본이 돼 있으면은 세무 2급도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합격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어차피 가서 또 배워야 되긴 하지만 배우면서 또 실무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 2급까지 따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취업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은 ERP나 AT 자격 시험이나 아니면은 회계관리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할 거냐? 거기서 해가지고 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아마 금방 취업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취업은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힘들긴 하지만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상에 어딘가 있어요. 있다고 믿고 취업 준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세무 1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